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남편과는 25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에 남편의 나이는 27세였어요. 무엇이 그래도 급해서 결혼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기만 하네요. 그냥 얼떨결에 멋모르게 한 결혼이다 보니 시댁에서 한 3년 가까이를 얹혀 살았어요. 당시에는 그저 남편이 좋아서 모든 게 핑크빛 같아서 시댁살이가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의 시집살이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냐 싶었고 적어도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는 낫겠지 싶었거든요. 워낙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엄격하신 분이라 해방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어린 나이에 남편 하나만 보고 시집을 온 저를 가여워하셨습니다. 특히 시할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이뻐하셨어요. 당시 시할머니는 백발의 노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하늘나라의 최고의 손자 취급을 하시며 애지중지하셨거든요. 얼마나 총명하시고 꼬장꼬장한 성품이 시부모님도 시할머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셨는데 유독 남편과 저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하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층층시야의 시댁에 들어가 사는 저에게 미친 거 아니냐며 결사적으로 결혼을 반대했지만 제 고집을 꺾지는 못하셨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제가 철없고 속가지 없는 행동을 했나 싶어요. 두 분 중 한 분만이라도 제게 숨통을 트이게 해주셨으면 그때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굳이 시댁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간섭과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제가 늘 스트레스가 많았었거든요. 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기에 결혼이나 탈출구를 이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저의 시집살이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조그만 회사에 다니곤 있었지만 처음에는 대부분의 생활비는 어느 정도 시부모님께 의존을 했어요. 마냥 어린애로만 여기시는 시어머니는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제게 가르치셨어요. 깐깐한 시할머니를 지금껏 모시고 살아온 시어머니는 예전 고전시대 그대로 제게도 똑같이 하시려고 하셨죠. 순진했던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는 법이 없이 잘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저를 딸이 없으신 시부모님이 한때는 저를 많이도 이뻐하셨어요. 제가 생각보다 애교도 많았어요. 그리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이 말수도 많아지고 시부모님께도 다정다감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와 결혼한 이후로 많이 달라졌다며 좋아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리 얼마 가지 못했어요. 시할머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할머니에게 영원한 딸랑딸랑이 종이었어요. 이건 그냥 제 표현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시할머니는 시어머니 이외에는 모두들 다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남편과 시동생과 아버님만을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티내게 사랑하셨죠. 정작 시할머니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며느리인 시어머니가 모시고 살았음에도 늘 명령조에다 어음하게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힘이 딸리셔서 그렇지 예전엔 보통이 아니셨다고 했습니다. 시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드님이셨던 아버님은 그야말로 타고난 효자셨어요. 그와 동시에 애처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할머니의 시집살이를 견디고 사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입에서 아버님의 흉이 될 만한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점 때문에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를 질투해서 더 엄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정작 시할머니께서는 그 옛날에 그만한 사랑을 시할아버지께 받지 못하시고 살았는데 금쪽 같은 아들의 사랑이 며느리에게 가는 것이 얄미웠을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잘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살림하는 법을 하나 둘씩 가르친다며 하시는 것이 시할머니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손자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는 걸로 오해하셨어요. 이 어린 애기가 시집을 와서 뭐 하란다고 시키고 자빠졌냐? 네 새끼 아니라고 막 부려먹냐? 시할머니는 시어머니만 쏙 빼놓고 저와 남편과 아버님과 시동생만 챙기셨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덧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시할머니 이쁨 덕에 버르장머리가 없는 며느리로 비추게 되었습니다. 한번 간 금은 쉽사리 땜빵이 되지 않았어요. 시할머니께서는 아버님이 앞에서만 시할머니의 편을 들어주시고 두둔을 하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늘 시어머니 편에 있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질투심이 변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결국엔 저로 인해서 시할머니의
시어머니에 대한 구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당시에 입주일이 얼마 남지 않은 회사 소유분의 미분양 아파트에 덥석 분양 계획을 해버렸어요. 잔금도 치를 여력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때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말씀을 잘 드리면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말해서 우리 아파트 잔금을 치를 돈을 주라고 하실 거야. 걱정 마. 아버지는 할머니 말은 바로 거역을 안 하시니까. 저는 그저 모른 척 하라고 해서 정말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남편 말처럼 아버님이 도와주셔서 집을 사서 저희만 따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좋지 못했지만 더 나빠지기 전에 독립해 나오기를 참 잘했어요. 독립한 이후에도 시할머니가 저희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자주 뵈러 시댁에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시할머니께서 치매가 오셨는데 시어머니는 죽어도 치매인 시할머니의 병간호는 못한다고 선언하셨어요.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 오랜 세월을 시집살이를 당해가며 참고 살았는데 치매 수발까지 들어야겠냐? 나를 며느리로 생각하지도 않으셨던 분인데 그렇게도 이뻐하는 손잡며느리한테 받으면 되겠구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시할머니 병수발을 들기 싫다고 하면 바로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셨어요. 효자인 아버님은 절대 반대하셨고요. 그런 아버님께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겠다고 벼르셨어요. 그런 탓에 집안이 시끄러웠고 시부모님도 다투시는 날이 많았어요. 급기야는 시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아버님도 일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병수발을 들어줄 도우미 아줌마의 도움을 받으셨는데 그마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치매기가 있으셔도 시어머니를 늘 찾으셨기 때문인데 대충 집을 나간 시어머니에 대해 얼버무리긴 했지만 그때마다 그러셨대요. 이 시애미가 눈 빨갛게 뜨고 살아있는데 살림하는 여자가 어디를 나댕겨? 빨리 오라고 해! 라고 계속 호통치고 화를 내신 바람에 두 손 두 발 들고 시할머니의 수발을 못 들겠다고 도망쳐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제가 급한 대로 시댁에 달려가서 아버님을 대신해서 낮에 시할머니의 수발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할머니의 치매 병수발은 제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 할만했어요.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딱 5년이었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중증으로 가시자마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이곳저곳에 여행도 다니시면서 자유를 만끽하셨어요. 그동안 오랜 시집살이에 마음 편히 외출도 못하셨을 테고 여행이란 것도 마음대로 못하셨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 시어머니께 불만을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되었으니까요.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방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가 40병 때 아파트까지 짊어지고 왔더라고요. 서방님은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일 뿐인데 변호사에다 아파트까지 들고 왔으니 시어머니의 동서사랑은 대단했어요. 큰며느리인 제가 몸뚱이만 온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까요? 이해는 가면서도 섭섭했습니다. 그런다고 자존심 상하게 티를 낼 수가 있나요? 이뻐해 주시던 시할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님도 동서가 이뻐 죽으시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 다음 주 화요일에 집에 와서 장 좀 봐야겠다. 장이라뇨? 무슨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이 네 동서 생일이잖니. 시집와서 첫 생일인데 네가 생일상금 차려라. 동서 생일상이요? 제가 왜요? 뭐? 왜요? 네, 제가 왜 동서 생일상을 차려요? 차려주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차려주세요. 그러자 무섭게 째려보시면서 그러셨어요. 너 말 다 했냐? 네가 큰 동서로서 아랫동생 생일상을 차려주는 게 그리도 어려운 거냐? 그럼요, 어려운 거죠. 차려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차려준 걸로 하고 네가 생일상 차리게 장도 보고 그 전날에 미리 와서 잔치상에 넣을 김치도 담고 그러려무나. 한 번 싫다고 했는데 또 긴 말하기 싫어서 대답을 하지 않았더니 이번엔 또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오지 말고
아예 너희 집에서 생일잔치를 해라. 내가 다 그렇게 알려놓을 테니까 쪽팔리지 않게 잘 차려라. 어머니, 저 싫어요. 세상에 형님 아랫동서 생일잔치를 해주는 집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긴 어디에 있냐. 시할머니 치매 간병 타던 애가 그게 뭐 별거라고 못한다고 벌벌 떠니? 행여나 장볼 돈도 안 줄까봐 그러냐? 얘다, 여기 10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집안 자존심 안 상하게 잘 차려라. 알았냐? 아이고, 100만 원씩이나. 얼마나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내란 소린지. 나한텐 겨우 미역국 한 사발도 안 끓여주셨으면서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서 제가 보는데 앞에서 전화를 다 돌리셨어요. 아이고, 작은 애냐? 일하고 있는데 미안하다. 네 생일잔치를 큰애가 해준단다. 그날은 시간을 비워둬라. 아니다. 걔는 그런 일은 일도 아니다. 내가 네 첫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었다만 어쩌냐.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네 형님이 한다고 그러지 뭐냐. 오냐 일 잘 봐라. 아주 뻥까지 치시면서 동서를 입어서 죽고 못 사시더라고요. 그러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약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맥락 없이 가 시집온 동서의 생신상을 차려바치게요. 동서의 생일 전날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장은 잘 봤냐? 뭐 부족한 거는 없냐? 장이요? 아, 동서 생일상 차리는 거요? 딱 봐도 동서의 생일 잔치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차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안 가봐도 된 거지? 그럼요. 어머니 아드님이 오죽 잘할 텐데요. 그게 뭔 소리냐? 아직 못 들으셨어요? 저 여기 발리예요. 어머니도 아시죠? 제가 여행 다니는 거 좋았는데 할머님 수발을 듣느라 통 못 다녔잖아요. 아버님이 그동안 제 생일도 잘 못 챙겨줬다고 하시면서 친정 부모님께 효도한다 셈치고 다녀오라고 경비를 보내주셨어요. 뭐야?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네 동서 생일상은 어쩌란 말이냐? 아버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여기 발리 여행 계획 짜느라 저도 바빴어요. 죄송해요.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갖고 노는 거냐? 어머니 잘 안 들려요. 죄송해요. 또 전화 드릴게요. 그날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태판 싸우셨다고 들었어요. 당신과 더 이상 못 살아. 이혼해요. 당장 해요. 그러자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내 며느리 여행 보내준 게 이혼 사유가 되나? 며느리도 순서가 있지. 시할머니 치매 간병까지 해준 복둥이 며느리의 생일상은 한 번도 안 차려줬으면서 어디 감히 동서 생일상을 차리라고 했어? 아버님의 뜻밖의 강경한 태도에 시어머니도 기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할 테면 해봐. 내가 위자료는 한 푼도 안 줄 테니까. 당신이 며느리 생일상을 차려. 시어머니들 별수가 있었겠어요. 동서한테 큰 소리를 쳤는데 말입니다. 결국엔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장을 봐서 진땀을 흘려가며 갓 시집온 며느리 생일상을 차리느라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저에게 쉬다 오라고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이건 네 시할머니께서 남기신 통장인데 너한테 주마. 아마 우리 어머니도 너한테 주기를 바라셨을 거야. 적지 않은 돈이 그 통장에 담겨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르는 저와 아버님만 아는 걸로 해두자고 하셔서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님 때문에 시어머니 구박에도 사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버님. 늘 건강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